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2월 6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버스 타고 한참 간 뒤 내릴 때 보니까 앞에 앉은 사람이 아내인 격이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판교 땅 매입을 둘러싼 등장인물 간 복잡한 과정을 한마디로 압축 비유한 말입니다. 이완구 후보자의 장인, 장모, 처남, 지인에 이어 사돈 쪽 인사까지 판교 대장동의 인접 필지 전현 소유자들이고 신기하게도 한날 한시에 등기를 다 냈습니다. 이걸 공교로운 우연으로만 돌리라는 말입니까? 이완구 후보자는 땅 사러 가서 만난 사람과 사돈도 맺고 지인이 되어서 몇십 년째 교유한다는 얘기입니까? 미국 나사가 아폴로 유인 우주선 계획을 추진하면서 달 착륙 기술의 난이도를 다음과 같이 비유해 의회 내의 반대론자들을 설득한 일화가 있습니다. 시계를 낱낱이 분해한 뒤 깡통에 넣고 흔들다 깡통을 열어보니 다시 시계로 조립되어 있을 확률을 실현시키는 인류사적 도전이라고요. 이완구 후보자 등의 판교 땅 매입 과정 확률은 이에 버금갑니다. 이제 이 정부에서 깨끗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은 원하지도 않습니다. 평균적 도덕률을 가진 사람을 공직자로 갖는 게 이렇게 힘든 일입니까? 힘들어야 합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지원금입니다. 네,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성명훈 작가 연결돼 있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 10분 전쯤에 갑자기 뉴스가 법원에서 하나 나왔죠. 네네. 새정년 네, 법원이 둘러싼. 네. 잠깐만요. 네네. 법원이 새정치연합의 경선 룰 조정을 둘러싼 분쟁 그리고 다툼 소제기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됐었는데 이거 기각시켰죠. 그러니까 네네. 쉬운 말로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문재인 후보가 요구한 대로 전준희가 후보 지지자 없음 부분을 득표율에서 빼고 계산하는 게 맞다 하는 전준희 측의 그 손을 들어준 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전준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네, 네네. 말씀하십시오. 계속. 이제 전국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에 대해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이었던 그 정형훈 변호사가 네. 어제 서울 남부법원에
전준희의 결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지 말아달라 이 얘기죠, 네. 지금. 네. 그래서 전준희의 결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돼 있는 권한을 유권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이고 무효라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사건의 유권 해석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여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마는 하루 만에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전당대회가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뒤 일요일인데 이것을 둘러싼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하니까 법원도 신속한 판정을 내린 거고 어쨌거나 그러면은 무효표, 지지하는 후보 없으면 그것을 빼고 계산하라. 이것을 지금 법원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준 거죠. 네, 이미 3일 날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요. 네네. 전당대회 투표는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네. 이러한 결정을 통해서 문 후보 측에 대한 박 후보의 공세가 법적 근거 없음으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네. 앞으로 표심에 대한 어떤 변화의 방향성을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서울에서도 AI,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고요? 네, 성동구 중랑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요,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는데, 그동안 고병원성으로 보이던 H5N8형 바이러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방정 10km 이내에는 이제 오리나 닭을 공급하는 농가는 없다고 하는데, 거기가 이제 아시는 대로 중랑천과 뚝섬이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닭을 공급하는 농가는 없겠죠. 네. 근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농림식품부나 우리 식약처의 반응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번에 이 H5N8형 바이러스가 개한테 최초로 이전이 된 거를 며칠 전에 보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경기도에서는 닭에 이게 이전이 돼서 예. 닭을 전체적으로 폐사시키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H5N8형 바이러스가 닭에 전이된 것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첫 케이스거든요, 이번이. 그랬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점점 더 이게 퍼져 나가는 건 넘어가는데 아직 사람한테 대해서 검출된 경우가 없다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는 발표만 하고 있는 것은 네. 이건 불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그러면 서울에서 처음으로 검출된 AI 바이러스 이거 고위험성인지 아닌지는 언제쯤 알 수 있어요? 일단 고위험성으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결과는 내일쯤 나온다고 하는데 네. 바이러스균 자체가 H5N8형인 경우에 대부분 고병원성으로 확인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위에도 4일날 주남저수지에서 철새에서도 똑같은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고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사람한테 옮지 않는다는 지금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어야 될지 매우 불안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있는 정보를 이럴 때는 특히 건강 이런 집단적인 전염병 예를 들면 사스 그런 게 있었죠 몇 년 전에. 네네. 이런 거에 관한 정보는 있는 그대로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해야지 그렇지 않는 과정에서 위험이 증폭되거나 과장되거나 와전되는 과정에서 더 부풀려지는 그래서 추가적인 불안을 야기하는 게 가장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보도에 있어서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전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뉴스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서울에서도 검출이 됐다는 것은 이거 자체로 일단 서울 시민들이 놀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는 아직 없는 거죠. 네, 현재 인체 감염 사례가 없고, 네. 타미프로라든지 여러 가지 억제 치료제들이 국내에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중국과 같은 대량 사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긴 하는데요. 이런 확산에 대해서 국내에서 나온 보도 중에, 이런 가축 전염병을 전문으로 예방하고 차단해야 되는
그 방역관들의 숫자가 네.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 추가 보도도 있어서 네. 네, 그런 부분은 좀 염려가 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완구 총리 후보자 얘기 좀 해볼까요? 원래 일정보다 청문회를 하루씩 연기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뭐 네네. 증인 때문입니까? 뭡니까? 왜 그랬고. 네. 그다음에 도대체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사이에 하도 뭐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데 또 기가 막히게들 우연히 공교롭게도 계속 발생을 해요. 이것을 우연으로만 읽어줘야 하는지. 이완구 의혹 종합백화점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가 뒤로 미뤄진 건요. 증인 채택이 합의가 늦었기 때문인데요. 특정 증인을 채택할 경우에는 청문회 5일 전까지 그 소환 여부를 그 사전에 증인에게 출석 통보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시한을 놓친 것 때문에 네. 하루씩 뒤로 이제 밀리게 됐었고 원래는 9일과 10일에 예정됐던 청문회가 10일과 11일로 밀려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논란이 됐던 증인 측은 일단 투기 의혹을 비롯한 그 경기대 교수직 채용에 대한 의혹, 네. 그다음에 삼천교육대에서 역할 관련한 거기에 대한 증인들, 그다음에 차남의 병역 문제에 관한 증인,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그 관련 증인들을 감안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끝까지 그 논쟁을 벌였었는데요. 네. 우선 재산 문제 좀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네. 뭐가 그렇게 복잡하면서도 나중에 가서는 약속이나 한 듯이 딱딱 날짜가 맞아 떨어지고 또 그 중에 누구하고는 사돈도 맺고 그랬답니까? 이게 이제 까도 끝이 없는 양파와 같은 비리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애초에 이제 분당 땅에 관련한 이 후보자의 관련이 전혀 없었다고 증언을 한 데 반해서 네. 최근에 밝혀진 증인까지로 보면은 지금 장인이 처음에 취득했던 그 땅에 바로 그 맞은편에 있는 필지를 어떤 그 평소에 지인인 사람의 처남이 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지인이 나중에 사돈이 되었고 그 사돈이 된 사람의 처남이 같은 날 그 땅을 취득을 한 겁니다. 네. 같이 땅 사러 손잡고 땅 사러 갔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사돈 관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하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네. 같은 날에 등기된 그것도 부동산 업체가 동시에 그날 등기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이 대장동 땅 매입 당시부터 이미 이 이완구 후보자와 관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고 그쪽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왔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또 하나 밝혀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우연이 너무 절묘하다고 네. 지금 그게 돼 있는데 아직도 이제 땅을 이에 관련한 김 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땅을 살 때는 이 후보자를 몰랐고 그 후에 알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 내 매제하고 사돈이 됐더라 하고 땅 소유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뭐 그 주장에 대해서 얼마만큼 믿어줘야 할지는 네. 아마 뭐 판단하시는 분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예. 땅 문제는 그렇게 대충 정리가 되는 겁니까? 물론 이제 청문회 이후로 얼마나 더 많은 후속 보도와 조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아마 여기에서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 야당 의원들이 그 부분에 있던 토지 소유주에 대한 그 조사를 좀 더 강화하게 되면 네. 더 많은 의혹이 드러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기대 조교수 채용 과정 근무가 요것도 좀 서간치 않죠. 뭐가 누가 확실히 뒤를 봐준 듯한 이런 게 냄새가 많이 나죠. 이게 뭐 특별하게 그 근무도 안 한 상황에서 그 교수로 이렇게 그 채택이 됐던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채용이 됐던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만은 그 말씀하신 뭐 황제 강연 그 부분도 그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병역 의혹이 불거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또 불씨가 되고 있거든요. 아들 병역 말입니까? 아니요, 본인의 병역에 본인 대해서 병역. 지금 문제가 제기됐는데 어떤 점이죠? 이 후보자가 원래는 최초 신검에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었는데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재검을 받아서 4급으로 이게 그 평발로 내려갔다고 하고요. 네. 네, 자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그걸 알아왔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처음에는 1급이었단 말이죠. 예. 근데 나중에 4급 방위로 바뀌게 되면서 만 1년 정도 10개월로 만기 전역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게 행시 합격자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특혜성 현역병 면제가 아니었느냐 하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야당에서는 추구할 것 같고요. 예. 뭐 방금 뭐라고 하셨나요? 행시 합격자에 대해서 네. 특혜성으로 네. 현역병을 면제해서 그 방위로 옮겨주는 의혹이 그 당시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거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단 말은 지금 이완구 후보자에게만 적용되게 아니고 곧 그 그렇죠. 무렵에는 네. 행시나 뭐 사시 같은 나라에 어려운 시험 붙은 사람들한테는 좀 그런 걸 봐주는 관행이 있지 않았느냐 이걸 따지겠다는 겁니까? 네,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그 1급이 4급으로 내려간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예. 야당 측에서는 제기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서울대에서 재검까지 했던 그 차남도 네. 원래 1차에서는 1급을 받았다가 재검 후에 4급으로 병역 면제로 내려간 네.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예. 병역 의혹 부분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평발이라는 게 그렇게 몇 년 사이에 갑자기 평발 아닌 게 평발로 되고 그런 수가 있습니까? 이분은 중학교 때부터 이걸 알아왔다고 했는데요. 네. 그럼 최초의 처음에는 왜 신검을 1급을 받을 때, 받았답니까? 최초의 신검을 받을 때는 그거가 그 검사가 안 됐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럴 리가 있을까요? 되면. 평발 유무는 군 징집 신체 검사에서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구보나 뭐 각종 전투 행위를 위한 걷고 달리고 하는 것은 기본일 텐데 육군 보병에게. 네. 그래서 이분이 74년 행시 합격 후 75년 7월에 그 진정을 넣어서 재검을 받았거든요. 네. 이때까지 뭐 이병 연대야 뭐 군에 있었으면 괜찮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71년도에 최소 신체 검사부터 74년, 이게 75년까지 4년 동안의 기간 동안 발이 급속하게 나빠졌거나 좋아졌거나 하는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중학교 때는 평발이 아니어서 달리기나 체육 시간 같은 때 뭐 좀 아니요, 중학교 때는 평발이었고. 그러니까 평발이어서 뭐 체육 시간이나 이럴 때 그거 좀 오랫동안 걷거나 달리거나 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평발이면?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본인이 중학교 때 그걸 알았을 정도로 뭔가 불편했는데 이게 첫 번째 신체 검사 받을 때는 갑자기 정상이 됐다가 네. 행정고시 합격하고 나서는 갑자기 또 평발로 또 돌아갔다 이거죠? 지금 이 후보자의 발을 한번 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장하는 바는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본인이 이제 해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해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우리 송 작가 얘기대로 인사청문회장에서 누가 발을 한번 보자고 할 의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자, 또 한 사람, 대법관 후보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였죠? 네. 결국 낙마 쪽으로 간다고 지금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뭐 청문회가 대단히 불투명해지던데. 네, 11일 날 원래 실시하려고 했었는데요. 야당에서는 그 다음 달 3일 이후로 미뤘다가 아예 이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오늘은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네. 그 야당 입장이 너무 강경해서 네. 청문회 개최가 거의 불투명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물론 그 말씀하신 대로 박정철 고문치사 사건의 그 담당 경사 경력을 누락하기도 했고 나중에 설명에서는 초임 검사라서 별로 한 게 없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문제 자체는 다른 방면에서 쳐다봐야 될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법관들 중에 대부분 그러니까 그 대법관들의 순혈주의라고까지 하는데요. 예.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판사 출신입니다. 예. 그 중에 11분이 서울법대를 나오셨고,
이번에 그 후보자로 추천된 세 분도 모두 서울법대 출신이었습니다. 검사 출신만 한 분이 계실 뿐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법고시를 통해서 그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대법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 국민 기본권이나 인권보다는 권력 지향적이거나 어떤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면에서 불신을 많이 부른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 대법관, 이게 최고법관, 예. 최고재판소 재판관 같은 경우에 15명 중 6명만을 법관 출신으로 임명하고 있고, 예. 다양하게 그 문호를 개방해서 그 사법의 어떤 정의를 폭넓게 바라다 볼 수 있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 주 사명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 이상 이 판사 출신 내지는 서울 일부 대학의 좋은 그 순혈주의 대법관에 대한 그 거부감이 네. 이번에 야당에서 드러나지 않았나. 또 몇 번의 대법원에서의 그 국민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또 불합리한 판결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이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이렇게 강경한 방침인데 정작 본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직 특별하게 사퇴라든지 어떤 자신의 입장에 대한 내용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지금 당면에 있는 청문회가 끝나고 난 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여야 간사들 간에 그 협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전에 조대환, 야당 측에서 추천했던 조대환 변호사가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대법관이 되는데 실패한 전력이 있긴 하죠. 네. 예, 현재 만일 박상욱 대법관 후보가 그 낙마하게 된다면 남아있던 강민구 창원지법원장이나 그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도가 아마 또 다시 청문회에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네. 그렇고 중국 우리 경제 얘기 좀 한번 볼까요? 세계는 네네. 지금 통화 전쟁 중이다. 일본과 EU에 이어서 이제 중국까지 돈 풀기에 나섰는데 우리 한국의 디플레이션 위기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거 이제는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번 주에 그 보도한 내용 중에 한은과 KDI의 그 한국이 디플레이션 상황이냐에 대한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올 2015년 들어서 일본, 유럽, 싱가폴, 호주, 중국까지 16개 국가가 일제히 그 금리를 내리고요. 그 돈 풀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전 세계 통화 정책의 흐름과 반대로 가고 있는 나라는 한국은행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국밖에 없다. 네. 그 말이죠. 예, 한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일단 1월 들어서 수출이 최악의 상태로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네, 1월 한 달 동안요. 우리의 그 대외적인 수출 양이 전년도 대비해서 자오빌수에 비교해서 한 6.5% 정도 떨어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그 최근 10년, 20년 정도의 어떤 금리 불안이라든지 외환 위기 상황에서도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네. 얘기는 뭐냐면 한국 제품의 국제 경쟁력, 가격력이 도저히 이게 현재 있는 우리의 환율로는 견디지 못한다는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환율 정책에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얘기입니까? 송 작가 얘기? 예, 이게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본이나 다른 외국의 나라들이 돈을 많이 푸는 만큼 네. 통화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대한 통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제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비싸지는 거와 마찬가지 원리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 한국은행은 2% 정도의 지금 있는 국내 금리를 더 이상 끌어내리기가 두려운 이유가 현재 그 우리나라 안에서 금리 자체가 미국에 있는 금리와 비교했을 때 약 2% 정도는 차이가 나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 투자 자본들이
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환율과 금리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뭐 쉽사리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계속 유지를 하다가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수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방향성을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0일 이후에 이제 그 가계부채를 핑계로 해서 금리를 또 동결할 지금 움직임을 이미 하는 예고를 해놓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그 그렇죠. 수출과 우리 물가와 그리고 전체적인 그 국내 통화량까지도 한꺼번에 위축이 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오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글쎄요, 일단 우리도 그 현재 그 실세 금리를 좀 더 하락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전체적인 그 국제적인 기조에 맞춰가면서 네. 적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현재 이제 한은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가계 부채가 더 늘게 됐을 때 이미 1,000조 원을 돌파한 가계 부채가 이 국내 경제에 어떤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가격의 형성 또는 폭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오는 9일과 10일에는 글로벌 통화를 담당하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그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참석하고 난 후에 어떤 방향이든지 17일에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아마 다른 방향이 됐든 해결책이 됐든 결론을 내놓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안 쓰고 돈 움켜쥐고 가만히 쥐죽은 듯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은 돈을 많이 풀어서 어떻게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해서 소비를 늘려야 할 시기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경기 활성화에 위해서 투자되고 있는 대부분의 자본들이 부동산 가격 위주로 너무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실제 서민들의 생활에 반영될 수 있는 어떤 통화량의 증가가 보이지 않는 점이 네.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을 낳게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망이 좋지 않군요. 네, 매우 좋지 않습니다. 네. KTX 호남선 서대전역에 쓰느냐 안 쓰느냐 선다 서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 말이 많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어젯밤 11시가 넘어서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일단은 그 서대전역은 쓰지 않는 것으로 하고, 예, 하루에 이 48회 정도가 송정역까지, 이게 용산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송전까지 바로 가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송정이란 것은 광주광역시, 송정역입니다. 광주광역시 송정을 말하는 거죠? 네네. 네네. 앞에 큰 행정구역명을 네. 생략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논란이 됐던 부분대로 그 서대전역에 만일에 들리게 됐었다고 하면 1시간 33분 거리가 한 45분 정도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저속 처리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고속 처리냐 이런 반발하고 이제 맞아떨어지게 됐었는데요. 그 서대전 쪽이나 계련 농산 주민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경유하는 것이 어떤 물류의 확산이라든지 어떤 그 도시 기능의 그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유지를 했었는데 네. 이에 대한 그 대안으로 충청 광역권 안에서의 그 조기 열차 광역권 열차를 그 구성을 하고요. 예. 실제 이제 안 가게 된 서대전역은 대전역하고 한 20여 분 정도의 육로교통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네. 그 정도 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연계교통 강화안을 좀 내놨고요. 이제 서대전역을 들렸다고 했으면 이제 세종역을 신설해서 아예 거기까지 이제 추가로 이렇게 더 늘려내야 된다 뭐 이런 논란을 잠재우고 기존에 있는 그 용산에서 서대전 구간을 추가로 수요를 봐가면서 하루 18회 정도 증편해서 운행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이제 국토부에서 이번 결정에 대한 후속 대안을 내놓았습니다. 네. 어쨌거나 광주나 여수 쪽까지 쭉 가는 것은 서대전 안 들르고 그냥 가는 거고
네. 서대전을 들르는 기차는 익산까지만 운행하게 한다 이 말이죠. 네네. 그리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면 증편 운행도 약속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거야 뭐 민심 달래려고들 하는 말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송명훈 작가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6시 3분 됐습니다. 청취자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대단한 이완구 총리 후보자군요. 내 말 한마디면 기자 생명 끝날 수도 있다. 기자들과 점심 먹으면서 몇몇 언론사의 간부들과 친분을 과시하기도 하고 내가 직접 방송 보도를 막았다. 이렇게 아주 무용담을 자랑스럽게 늘어놨답니다. 그러면서 젊은 기자들에게는 언론사 간부들에게 얘기하면 너 정도, 그러니까 아직 어린 기자들, 어린 기자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네요. 제가 해놓고 봐도. 초창기, 초년병 또는 젊은 연차가 아직 오래지 않은 그런 기자들 크게 해줄 수도 있고 아주 뭐 한직으로만 내몰려서 그냥 별 볼 일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런 식의 호언장담까지 했답니다. 가관입니다. 이런 말을 점심 먹으면서 같이 듣고 있었다는 기자들도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 뭐 약간 이렇게 전하면서 와전될 수는 있겠지만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라는데 이러면 그걸 듣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자리에서 정식으로 항의를 하고 오찬 중단을 선언하고 퇴장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지금 기자들이 제 역할을 못했으니까 이런 작자들이 도덕적으로 썩어 빠져 악취가 풀풀 나는 이런 작자들이 기자를 우습게 알고 이따위 말을 짓거리고 늘어놓고 말이죠. 그것도 기자들하고 밥 먹으면서요. 치욕스럽습니다. 아주. 세월호 사태를 겪었으니까 이제 기레기란 말들 싫을 것이고 뭔가 달라져야겠죠. 갑자기 좀 네. 오랜만에 출첵한다. 오늘은 출근 안 한 날이어서 편안하게 집에서 듣고 있다. 눈에 거슬리는 댓글들 신경 쓰이지만 아직은 좀 차분하게 이분이 뭘 원하고 뭘 바꾸고자 할까 하고 고민을 해보기로 했다. 모처럼 편안하게 방송 듣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애청자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편히 들으신다니까 저도 좋습니다만 전해드리는 내용은 좀 답답한 소식이 없어야 할 텐데 그리고 좀
거듭되는 부탁이지만 조금 좀 심호흡하고 조금 댓글도 아주 강한 톤으로 자기 의사를 물론 전하고 싶은 거 있죠. 그런데 최소한의 예의와 사용하는 어휘 이런 것들을 해서 불필요한 감정의 에스컬레이트는 자제하는 게 서로의 수준을 높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뭐 내용에 대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석양의 건매님, 이완구 씨가 인사청문회 통과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절망이다. 물론 그네가 박근혜 대통령이 개차반이니까 그런 인간들을 고르는 게 당연하겠으나 제발 대한민국의 국격 체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희망고문님, 행시를 합격했다고 봐준 게 아니라 개인적인 병역 비리가 맞겠죠. 고시 합격했다고 봐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희망고문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설령 행시를 합격했다고 봐줬다면 그건 더 큰 범죄이자 더 큰 문제겠죠.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브리핑이 있었는데 그건 또 뭐 브리퍼가 과거에 한때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어서 일단 넘겼습니다만, 만약 사실이 이러했다면 그건 지금 뭐 공소시효는 끝났을 텐데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아직 시험 준비생일 때는 그냥 제대로 제 규칙대로 이렇게 신체 검사했다가 국가고시 붙었다니까 갑자기 너그럽게 봐준다? 이런, 한마디로 그건 뭐 굳이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나쁜 얘기 아닙니까? 물잡이님은 아니 이완구 씨가 마라톤도 했다 하지 않았나요? 아, 그랬습니까? 평발이면서 마라톤도 하고 땅도 잘 사고 대단합니다. 네. 이게 참, 네, 이제 넘어왔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어느 분 남산에서 돌을 던져서 이거 아주 오래된 비유죠. 남산에서 돌 이렇게 하나 던져가지고 그냥 밑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맞는 사람을 총리를 시킨다 해도 현재 청와대에서 지명한 그런 썩은 인간들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고르다 해서 어떻게 해서 고른 게 어떻게 해서 하이에나보다도 참 더 저기한 사람들이냐 통탄해 주셨습니다. 이완구 부패 덩어리 부적격자라고 잡촌님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고요. 반대 여론이 이렇게 승하군요. 네, 이게 참. 그런데 지금 다른 총리들에 비해서 말이죠. 다른 총리 후보자들에 비해서 여론 굉장히 문제는 많은데 결정적인 선까지는 안 올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게 표결까지 가면은 뭐 새누리당 다 과반이고 하니까 뭐 넘어갈 그런 것을 아마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고 조금 이후에 다시 체크하죠.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시끄럽게 했던 대화록 누가 없앴니, 어떻게 없앴니, 왜 없앴니, 이거 이제 법원에서 결국 조명균 이 두 사람 무죄 판결은 났는데. 네네. 그래도 여권은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죠. 그 난리를 피웠고 사실 이게 대선 전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굉장히 많을 텐데. 양정대 타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전화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조마조마했는데 이상합니다. 왜 저하고 할 때 제가 이강윤의 오늘 앵커를 그만둬야 할까요? 양정대 기자 저하고만 하면은 꼭 이렇네요. 아까 송 작가는 전화 괜찮았는데. 수호천사장님, 방금 전 검찰 인사 발표가 있었는데, 그랬습니까? 이거 좀 누구 하나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역시나 TK가 대세군요. 했고요. 네, 양 기자 다시 연결됐습니까? 네네. 한 주 잘 넘어오다가 금요일날 한번 또 양정대 타임 하는군요. 죄송합니다. 말씀 이어갑시다. 예, 이 사안이 사실 그 대선 결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국민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예. 그렇다면 이 사법부에서 어쨌든 여야 그리고 당사자들의 이 서로 엇갈리는 주장들이 있었고 결국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최소한 이 판단에 대한 나름의 입장 정도, 사과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번 이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정도는 내놓는 것이 이 정치를 하는 기본적인,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도리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국민에 대한 최선의 도의고 예의일 텐데. 그럼요. 네. 전혀 이런 반구 지금 말이 없습니다. 네. 이 논란의 핵심은 이 대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2007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 이러면서 사실 대대적인 색깔 공세를 폈던 것 아닙니까?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그 당시 이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이 결국 네. 방향을 타고 있거든요. 양 기자 조금 움직여 보시겠어요? 네,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완구 총리 지명에 대해서 정말 특별히 이곳만이 반감이 승한 사이트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심하고 대검 차장의 김수남 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대구 고검장이었던 박성재 법무부 검찰국장, 이게 지금 검찰의 빅3죠.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것이 법무부 기조실장 맡고 있던 안태근 검사가 이렇게 됐군요. TK 일색이란 말 나올만 합니다. 양 기자 다시 연결돼 있습니까? 양정대 기자? 여보세요? 예. 예. 금요일인데 왜 자꾸 이런 경우로 죄송합니다. 지금은 아주 좋아요. 자, 이 상태로 쭉 갑시다. 아까 결국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이 회록을 넘기지 않았다. 이제 이런 주장까지 나오면서 결국은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 대대적인 공세를 폈던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국기문란 맞죠.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지금 관여되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새누리당의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무성 대표고요. 또 이 중국 대사로 지금 나가 있는 권영세 대사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법원이 어쨌든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법원이 1차적으로
이 대화로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어쨌든 결론을 내린 상태라면 예. 최소한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서 자신들의 주장이 뭔가 좀 과장됐다거나 아니면 이번 판결은 수용할 수 없다거나 하는 그런 입장 정도는 밝히는 게 옳을 텐데 네. 뭐 꿀묵은 벙어리처럼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면 예. 사실은 뭐 여기 각종 댓글들을 좀 제가 보니까 뭐 이미 네. 자기들도 아닌 거 알면서 주장했고 뭐 소개 목적은 달성했으니 뭐 법원 판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정도의 냉소까지 나오는 걸 보면 네. 이번 판결의 의미 이게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파장이 뭐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판결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의미는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한 좀 매듭은 지어지는 걸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네. 도저히 정말 이건 정치 더 이상 최소한의 이것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제 말은 잘 들리십니까? 아, 예. 네. 오늘 조금 상태가 많이 안 좋네요. 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씩 뭐 증인 연락 관계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루씩 이렇게 미뤄지고, 그리고 네네. 대법관 이거는 과연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조차 좀 뭐 불투명하고, 야당 아주 강경하죠. 2월 들어서도 네, 국회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2월 국회 한번 전망 좀 해주시겠어요? 당초에는 사실 2월 임시국회가 큰 쟁점 없이 네. 이렇게 넘어갈 것 같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초에는 이제 정치인 출신이기도 하고 네. 또 뭐 그동안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사실 이제 여야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뭐랄까 그 야당에 부드러워 대한 보였죠. 그렇죠. 형식적인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돋보여서 큰 무리 없을 거다,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이 검증 과정에 들어가 보니까 이 본인의 병역 문제까지 오늘 이제 제기가 되는데 네.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겹치면서 이 증인 채택이 지금 매끄럽지 않게 되면서 지금 다음 주 월화로 예정됐던 청문회가 지금 하루씩 연기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대법관 후보자와 관련한 겁니다. 예, 예. 이 대법관 후보자 쪽에서 그 경력 사항을 기재를 할 때 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한 부분이 누락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의도적인 것 아니냐.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사건을 다루면서 당시 검사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데 같이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후보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거나 뭐 이런 절차들이 있다면 그 자체로 이제 뭐 논란들이 좀 전개가 될 텐데 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방구 말이 없고 오히려 새누리당 쪽에서는 과거 새누리당의 한나라당 시절이죠. 당대표를 했었던 안상수 의원 검찰 출신인데요. 네네. 당시에 선배 검사 이 사람이 막내 검사였었죠. 그렇죠. 박대법관 네. 후보자가. 네. 지금 뭐 창원시장이기도 한데 네. 뭐 내가 그 박종철 열사 사건을 이렇게 다뤄서 세상에 알린 당사자다 뭐 이런 자랑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예, 예. 실제로 오늘 새누리당에서 나온 얘기는 이 대법관 후보자가 일처리 잘해서 오히려 세상에 알려졌던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까지 지금 나오면서 지금 야당이 완전히 발끈하고 지금 나선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고 그러네요. 물꼬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말이 안 어떻게 되지. 보면 우리 현대사의 아픔 이런 것들을 치유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이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사실은 좀 할 말이 없는 대목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네, 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사자들이 아닌 한 최소한 좀 더 객관적으로 보고 좀 더 그 아픔을 치유하는데 이 공감하는 그런 능력들을 좀 보여주는 게 국민에 대한 최선의 예의가 아닐까 싶은데 오히려 뭐 뭐랄까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렇죠. 이게 방귀뀐 놈이 성낸다 딱 이런 표현이 맞지 않나 싶은데 불과 87년, 불과 아직 30년도 채 안 된
그 관련자들이 다 생존해 있고 신문 스크랩도 다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팩트를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야. 그렇죠. 오늘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청문회 못하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선 상태고요. 아예 보이콧 해버리겠다. 그렇죠. 새누리당에서도 일단은 좀 이 사안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는 걸 알기 때문인지 네. 어쨌든 설 연휴까지는 냉각기를 갖고 이후에 좀 야당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동안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수탄, 참사라는 말이 이제 아예 이 공식 소식어가 될 정도로 네. 이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돼 왔었는데 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불거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우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가지 이제 제가 오늘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얘기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완구 그러니까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그렇고 지금 박성재 대법관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사전 검증이 여전히 굉장히 미흡하다. 특히 이완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의 병역 문제와 관련한 네. 얘기가 사실 알맹이를 쏙 빼고 한 얘기처럼 이제 상황이 됐는데 예. 그걸 보면 이완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당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좀 급박하게 총리 후보자를 좀 발표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대법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에 대법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좀 다양한 인적 구성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 점까지 좀 감안을 해서 사실 대법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고 다시 좀 선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좀 상황들이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도대체 검증을 하긴 했나? 알고도 지명을 강행했나? 다시 또 그 해묵은 질문이 떠오르는데 양 기자, 양 차장, 지금 정치부 논조를 정하고 이러고 계시고, 국회 기자실에서도 아주 터줏대감이시니까, 하나, 솔직히 물어봅시다. 네네. 안대희, 문창극 두 총리 후보자 낙마할 때, 네. 이들은 우선 안대희 전 대법관은 짧은 기간 안에 전관 예우에 따른 초고소득, 문창극 후보자는 친일 관련 식민사관 이런 걸로 논점이 확 모아져가지고 확 달아올라서 결국 본인들이 발버둥을 쳤지만 중도 하차 낙마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예. 이완구 후보자도 지금 까면 깔수록 나오는 양파에다가 본인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계속 불러오고 이제는 드디어 본인의 병역 문제까지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네네. 이전 문창극 안대희 두 사람에 비해서는 언론이 낙마시켜버리겠다라는 위험 수위까지는 안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언론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까? 글쎄요. 두 가지 점이 좀 딱 잘라서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아직은 네. 조금 더 개인적으로는 좀 신중하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제 어쨌든 문창극 또 안대희 두 후보자하고 다르게 이완구 후보자 같은 경우에 총리 후보자로서 어떤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취임 이후에 총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야권에서도 여전히 좀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이 과연 문창극 또 안대희 후보자 때처럼 이렇게 낙마로 이어질 만큼 큰 사안으로 발전할 거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저는 아직은 조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시중 여론은 참 안 좋거든요. 특히 땅 투기 문제. 예. 이러면 공무원들한테 깨끗이 살아라. 니들은 자꾸 집 사고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완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몇 가지 이제 현안들과 관련해서 원래 이제 인사청문회 때 단골 메뉴였던 그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공직을 계속 걸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평가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 드러나고 보니까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부분도 있고 병역 문제와 관련한 부분도 있고
논문 표절과 관련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 단골 메뉴들이 다 지금 걸쳐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 일정이 하루 연기된 것, 예. 이것도 뭐 조금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아까도 이제 제가 그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제 낙마까지 갈 만큼 이렇게 발전할지 그 부분은 제가 좀 장담을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직접적인 이유는 이게 이제 여당 입장에서 여권 입장에서 이완구 원내대표 카드 이후에는 정말로 카드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어쨌든 이 상황을 좀 이완구 후보자를 이제 총리로 만드는 그 과정에 좀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뭐 여권 내 친박계뿐만 아니고 사실 비주류도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야권에서 개별 의원들, 청문특위위원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의혹 제기를 하고 검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야권 지도부 입장에서 봐도 이완구 총리를 통한 이 대여 관계 이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여전히 두고 있는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분위기까지 포함을 하면 사실은 조금 다음 주 청문회 그러니까 안대희, 문창극 이 두 사람은 사실 청문회 자체가 없었죠. 진행이 안 됐었잖아요. 안 됐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양상은 다를 거다. 저는 그렇게 일단 보는 겁니다. 청문회 가서 표결까지 들어가면은 뭐 지명 인준은 통과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만약에 또 낙마시키면 이제 세 번째 낙마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위 시절에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김용준. 그분 빼고. 그러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취임한 지 이제 아직 반도 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2년도 지금 안 됐고. 아니 임기의 반환점도 아직 돌기 전인데. 그렇죠. 대통령이 고른 총리를 3명 다 족족 빠꾸를 퇴짜를 놓아서 뭐 시키면 낙마를 시켜버리면 이거 정말 여당이 개차반이 되는 건 물론이려니와 정치권 전체가 좀 그러는 거 아니야 싶어서 차마 세게 못하는 기류 같은 건 안 보입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야당 지도부에서 이제 그 이완구 총리를 통한 대여 관계 그 개선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야권 입장에서 좀 그런 부담 그게 아마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대목이긴 할 겁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정치를 같이 해왔던 동료 정치인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원내 파트너였다는 것도 조금 고려가 그렇죠. 되겠죠. 그래서 방금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도 아마 충분히 고려되는 사항 중에 하나일 겁니다. 떨어뜨리고 싶은데 만약 여기까지 저기 해버리면은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막 공동현상이 되는 건가 싶고 더 큰 뭐가 보려면 아마 그래서 세게 하려다가도 못하는 심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제 추측입니다. 그 전화를 3번씩 걸고 나니까 아주 데이트를 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전화 연결하면서 저하고만 하면은 이러니까 이거 제가 마이크를 바꿔놓고 다른 사람이 앵커를 하면은 양정대 담이 없어지려나 그런 농담을 한번 해볼 정도였습니다. 한 주간 고마웠고요. 이번 일요일은 전당대회가 있어서 또 바쁘시겠구나. 월요일 날 연결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이 붙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 이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쇠고기 수입의 원령 제한을 철폐할 수밖에 없었다. 이 대목을 놓고 논란이 많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 현재는 의원이죠. 즉각 부인하기도 했는데 광우병 촛불 집회 국면에서 대단히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자세로 무게중심을 잘 잡으면서 팩트를 정확히 제시해준 확실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우희정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님 연결해서 이 관련 논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다 했는데 전화 지금 다시 합니다. 오늘 전화하고 조금 합이 잘 맞지 않는군요. 전화가 연결이 됐었는데요. 네. 정홍원 이러다 정홍원 총리 유임되는 거 아니냐, 나라 꼴이 참 이렇다는 말씀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희화화돼서야 7시간 행방미연님께서는 정홍원 총리 유임을 축하합니다, 이런 말까지 주셨고요. 네, 블루벨벳님의 정서가 많은 분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후보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면역된 건지 일간지 기자들도 이 정도는 낙마로 갈 정도는 아니듯 하다, 이런 인식을 듣고 우리 일반인들과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인식 차이가 참 크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적어주셨네요. 블루벨벳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완구 카드 외에는 없다. 그렇다면 정말 슬픈 일이죠. 네, 우희정 서울대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전화 연결이 조금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제가 교수님을 소개하는 앞부분에 했던 멘트는 직접 듣지는 못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떻게 소개되었으리라고 생각하시는 바와 짐작하시는 네네. 바와 제가 소개한 바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었지만 최근엔 뵙지 못했는데 정력적으로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논문 쓰시는 것은 잘 들어 알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복 네. 많이 받으십시오. 문제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명박 회고록, 다는 아니더라도 광우병 소고기 부분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황당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황당해요. 예. 네. 우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국과 이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자신으로서는 어쩔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이 갖고 계신 정보나 이런 것을 비춰볼 때 그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건 전혀 맞지 않은 말입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말기에 쇠고기 수입 관련한 전문가 회의에도 참석했었거든요. 그랬죠. 네. 그때 당연히 OI 기준에 맞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고, 그런 것이 무슨 이면 합의로 있었다 하는 얘기는 전혀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명박 MB가 무슨 그냥 시정 장삼 이사거나 네네. 정부에서 한 과장이나 국장쯤 이렇게 여금하면서 이렇게 좀 들여다보다가 이렇게 기억으로 쓴 게 아니고, 당시 청와대 수석들 다 불러 모아서 각자 맡은 업무 영역 다 맞춰서 역할 분담하고, 심지어는 대통령 기록물까지 본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네네. 어떻게 이렇게 당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즉각적으로 부인할 정도의 말을 버젓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이야기했던 바가 결국 다 거짓말로 드러났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맺은 여보세요?
교수님, 조금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아서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네네, 아니에요. 끊겼다 들리는데요. 미국과 맺은부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전화가 대단히 상태가 좋지 않군요. 교수님, 제 말씀은 들리십니까? 전화를 다시 끊고 다시 걸겠습니다. 네, 연달아서 이러니까 저도 참 당황스럽고 우리 변현주 PD가 너무 진땀을 흘리고 있군요. 공교롭게도 휴대전화 통화 품질이 이렇게들 나쁠까요? 방향을 타도 순간적으로 조금 돌면은 괜찮곤 하던데. 금요일 6시, 네. 교수님 다시. 네네네. 끊어졌네요. 네, 어느 쪽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통화 품질이 좋습니다. 어디까지 저희가 교수님의 말씀을 들었냐면, 결국은 이명박 정부 때 미국과 했던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 말씀 하시다가 전화가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맺은 협상 조건으로. 네. 같은 조건을 맺은 나라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예. 다시 말하면 협상을 해. 여보세요?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우선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이게 생방송에서 늘 가장 애가 타는 대목인데, 전화가 아예 끊어져 버렸고요. 듣기가 대단히 사나우실 텐데, 오늘따라 유난히 심합니다. 지금 인터뷰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막 중요한 얘기를 시작하려는 것이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다시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자꾸 끊기네요. 그러게요. 전화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동 중이신 건 아니시죠? 네네네. 네, 그러실 리는 없다고. 그래서 네, 결국은 그 당시 주장했던 이명박 정부의 이야기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변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방어 기제 같은 게 과잉 발휘되면서 이런 거짓말 드러났다. 책임 떠넘기기죠. 네. 그래도 불과 몇 년 전의 일이고 아직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아무런 관련 입증이나 뭐도 없이 변명을 지금 주장처럼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기정사실화해서. 그런 셈이죠. 네. 참 비극적인 상황입니다. 네네네. 교수님께서는 쇠고기 수입 관련 전문가 회의에 멤버셨고요. 꾸준히 참석했는데. 네네, 노무현 정부 때 그랬습니다. 네, 누구보다도 전문가로서 관련 팩트를 명확히 인식하고 계시는 몇 되지 않은 분 중에 한 분이시니까요. 네네.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참여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뭐였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30개월 미만의 쇠고기였고요. 예. 그 당시 미국 정부가 요구했던 것은 사실은 저희는 그때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했는데 이 뼈 있는 쇠고기, 다시 말해서 LA 갈비를 팔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전문가 회의도 없이 전면 개방, 미국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면 개방을 해줬던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사안이 양국 정상 간에 이면 합의를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까, 과연?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그렇죠.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무슨 정상들이 그렇게 이면에서 합의할 성질의 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은 최종적으로는 LA 갈비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네네네. 립에 살이 달려있는 그것을 많이 팔고 싶었다. 네네. 그런데 뼈 조각이 한번 발견되면서 이게 이제 동티가 나가지고 굉장히 여론을 촉발시키는데 기폭제가 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 네, 그게 참 재밌는 게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명박 씨가 굉장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 저희가 30개월 미만 살코기를 수입하면서 뼈 조각이 나왔습니다. 예. 그랬을 적에 뼈 조각이 나왔기 때문에 수입 금지를 하라고 요구했던 것은
당시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라든지 그런 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뼈 조각 나왔다고 수입 금지를 하라고 요청한 것이 한나라당인데, 네. 이 회고록에 보면은 마치 그때 뼈 조각이 나와서 수입 금지를 해서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식으로 그것마저 노무현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죠. 네, 완전히 사건을 호도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당시 기억 생생히 나시겠지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촛불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니까 네. 청와대 뒷산에 가서 아침 이슬을 불렀다든가 그러면서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만 들여오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제 사과하면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네네. 지금 이 약속 그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이 참 국민들이 잘 알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현재는 그 촛불 시민들 덕택에 30개월 미만만 들어와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네네. 다만 여기서 또 이명박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은 당시 추가 협상을 해서 본인이 그것을 30개월 미만만 들어오게 안전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고록에. 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당시 김종은 씨나 추가 협상을 한 적은 없고요. 공식적으로 추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입장은 재논의를 해서 한시적으로 다시 말해서 30개월 미만이라는 조건을 확정진 게 아니라 이 미국 쇠고기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임시 조치로 30개월 미만만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라서 앞으로 얼마든지 당시 이명박 정부가 맺은 조건대로 쇠고기가 들어올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또 수의학과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누가 뭐래도 아주 가장 적격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원령이 네. 쇠고기의 식육으로서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너무 신경 쓰거나 그건 아닙니까 혹시? 그렇진 않고요. 네. 이 30개월 이상 되는 소에서 이 광우병은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국 어느 나라도 30개월 이상으로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이 일본만 해도 이 10개월 이하만 수입하다가 그나마 2013년도에 30개월 이하 쇠고기를 수입하는 걸로 미국과 타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30개월 이상이 될 때 광우병의 위험성이 급증하기 때문에 국제 기준으로서 30개월 미만을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건 명백하게 데이터가 입증이 된 과학적인 팩트 주장인 거군요. 그러니까 30개월. 그럼요. EU에는 유럽에서 광우병 연구를 가장 많이 한 유럽에서 과학 기준으로서 모든 EU 회원국이 준수해야 될 규칙으로서 30개월 미만으로 아예 그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30개월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국민 건강과 안전 차원에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한시적인 조건 하에서 그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나마 그것도 촛불 시민들의 노력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죠. 그해 여름 뜨거웠던 전국을 뒤덮었던 유모차를 끌고 나왔던 엄마들의 하소연과 규탄 그리고 한 마음이 됐던 이것이 그나마 우리에게 안전한 먹거리의 일부를 확보해준 그런 행렬이었군요. 네네.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일본, 대만 이런 케이스를 다 말씀해 주셨던데 그럼 우리도 여기에 준해서 재협상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군요. 이거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심지어 2008년도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진짜 국제 기준도 아닌 조건으로 수입 타결을 한 후에 정부의 말이 옳기 때문에 주변 나라가 한국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수입을 하게 되면 미국과 재협상하겠다고 공식 약속을 했었습니다. 사당 합의로요. 근데 주변국이 아시다시피 다 지금 30개월 미만 이하로 수입하고 있으면 재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것은 과학적으로 국민들의 식품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직무유기네요. 그럼요. 심지어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 충분히 하십시오. 네. 그런가? 위키리크스라고 미국의 비밀 외교 문서가 어느 정도 어센지라는 사람에 의해서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공개된 자료를 보면 주변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30개월 미만으로 수입하는 걸로 공식 타결하니까 네. 당연히 정부는 약속한 대로 미국과 재협상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총기라는 당시 외교통상부 국장을 미국 대사관에 보내서 제발 대만도 우리나라 조건 정도로 이렇게 수입 타결을 좀 해달라.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그 재협상 한다고 그랬는데 미국이 대만하고 이렇게 국제 기준에 따라 맞춰서 해버리니까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오히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보다는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읍소하는 게 그 비밀 외교 문서에 다 드러났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 그 당시 이 정부 공무원들이 한국 국민을 대변하는 한국의 공무원인지 아니면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 미국 공무원인지 저는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마지막 멘트가 촌철살인이십니다. 교수님, 네. 앞으로 7분 정도 더 시간 되시죠? 아, 그럼 저야 뭐 좋습니다. 네네네. 이강윤의 오늘은 청취자들과의 실시간 쌍방향 소통도 매우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네. 교수님 말씀 듣고 계시던 청취자분들 중에서 네. 대단군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 여기 실명보다 이제 자기 닉네임이 있는데요. 표현해져 있고 6시 43분에 올린 글 중에 교수님, 그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허위 사실 적시에 관한 것으로 고발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견해를 주셨습니다. 예. 저는 법은 잘 모르지만 그런 법이 있다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출판물에 의한 허위 사실 유포, 이거 법이 되죠. 걸리죠. 그리고 당시 공무원들이나 그리고 정부 말이 옳다고 옆에서 떠든 학자들은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국제 기준이 뭐라는 게 잘 드러났다면 사과를 해야죠, 최소한. 사과는커녕 그 당시 공무원이나 학자들은 다 승진했거든요. 승진했어요. 네. 그런데 교수님, 지금 현 박근혜 정부에게 30개월 이하 이것을 재협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정치적 도입니까? 법적 의무입니까? 저는 이 새누리당이라는 것이 어쨌든 한나라당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고 그렇죠. 인적 정치적인 어떤 같지 않습니까? 네, 다 승계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국민에 대한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재협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냥 쇠고기 부분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게 다 떠넘기고 이제는 끝났다. 이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국민에 대한 신의에 더해서 진짜 이 국민의 그 안전을 보장하는 정부라든지 국정 통치자의 의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재협상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 적어도 이명박 회고록에서 다른 부분도 많이 그렇지 뭐 자화자찬이다 떠넘기기다가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데 쇠고기 부분은 명백하게 아니라는 것이 당시 협상 과정을 바로 곁에서 지켜봤고 자연과학도이시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분으로서 저희가 공식 확인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요.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표지에. 이 대통령의 거짓말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좋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 교수님 통화가 됐으니까 쇠고기와는 무관한 질문, 그렇지만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교수님 관련해서 뭐 들려오는 소식들, 그리고 정치부 기자들이 쓴 기사 이렇게 보니까 새 야당 대중적 진보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국민 모임의 합류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더라고요. 일단 그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현실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시는 것으로 해석할까요? 아니면 새 정치 운동에 이름을 보탬으로써 힘을 실어준다. 그렇지만 나는 계속 학교에 남아서 학자를 한다. 어느 쪽입니까? 네, 당연히 후자입니다. 저는 뭐 민개혁 상임의장을 하면서 최소한 우리 사회에 그 힘없고 정말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라는 어떤 고민은 아마 학교에 있는 사람 대부분 할 텐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사회가 좀 더 그러한 서민을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힘이 되자는 것이지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할 능력도 없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정치하실 과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 점은 제가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국민 모임의 가일수 힘을 보태주시는 것은 현재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나 기존의 정의당 같은 진보권 정당 이런 데에서는 어떤 가능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물론 새정치연합이나 다른 정당에 참 개인적으로 좋은 의원분들이 참 많지만 네. 이 정당으로서의 어떤 모습이 이 국민들의 어떤 진정한 민의를 정치 현장에 구현하기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또 쉽게 말해서 야권 분열이나 어떤 위험성이라는 것이 상존하지만 최소한 이 시점에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네. 어떤 이런 위기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라도 태동하고 있는 국민 모임에 합류를 하셨다. 이렇게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당하기 전까지는 합류를 하고 네. 이제 창당이면은 이제 그거는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외곽에서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나 느끼는 바이지만 목소리가 낭낭하셔서 아까 전화가 잠시 말썽을 부렸을 때 더 안타까웠습니다. 네. MSP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6시 49분에 교수님, 속이 시원할 정도로 정확한 말씀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도 너무 잘 하십니다. 이랬고요. 다른 분께서도 교수님 고맙습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이런 감사의 댓글들이 줄 잇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서울대 수의학과의 우희정 교수님과 MB의 거짓말 조목조목 분해해 봤습니다. 5시 53분 20초 전입니다. 오늘 시간이 좀 늘어져서 뉴스 행가는 부득이 생략하겠습니다. 제 걸 희생시키는 게 맞죠. 뉴스 브리핑에서 좀 뉴스 폭주한 것도 있었고 인터뷰 2번의 전화 인터뷰 정가산책과 진짜 인터뷰에서 전화들이 말썽을 부려서 들으시는데 성가스러웠던 점, 성가스럽게 해드린 점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제가 총괄적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 전화 확보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고충은 좀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한 주를 물론 내일 노동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한 주 마무리들 잘 하시고 댓글로 참여해 주신 제가 다 소개는 못했습니다만 수많은 청취자분들 그리고 말은 없지만 아끼면서 들어주셨던 많은 청취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강헌이라는 20여 년 전에 큰 사건이 있었죠.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던 비지스의 명곡 이판사판인가요? 거기에도 쓰였던 영화음악입니다. 비지스의 할로데이 들으면서 저는 작별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Ooh, you're a holiday, such a holiday.